이게 뭐 투자 컬처나 사람들의 성격 급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있는 건데 어쨌든 장기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워렌 버핏이 착하게 얘기하는 건데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에 대한 의견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없는 게 저 정도의 러프한 질문은 모든 질문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답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바보같이 했으니까 워렌 버핏도 첫 번째 문장으로 네 질문 수준이 그 정도면 내가 답할 수 있는 것도 이 정도야 라고 그러한 건지 여부는 산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대답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고 이 말은 나는 성장을 할 기업에 투자하고 맨날 성장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서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 따위를 경험할 일이 별로 없었단다 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모든 회사를 지탱할 만한 충분한 성장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해야만 합니다. 성장이 없다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게 구조조정에 찬성하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니까 그러나를 붙여서 그러나 사회는 밀려난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한대요. 여전히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사회를 넓혀가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그러나 기업은 밀려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지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것은 실제 벌어지는 것보다 미디어에 달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10년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지만 통계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든 지금은 우리는 진짜 100년 전에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대 가장 훌륭한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약간 살인율 같은 것도 역대 최하고요. 진짜 지금만큼 사회가 안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회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류는 엄청 나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미디어도 엄청 세져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알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60, 70억 인구한테 있었던 안 좋은 일을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글로 전에는 받았었는데 지금은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이 돼서 그 이미지가 더 강력해져서 과거보다 현재가 이상해졌다라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과거엔 더 좋았지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절대 안 그랬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데 막 조선시대에도 안 그랬다 막 약간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조선은 진짜 쓰레기 같은 나라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 노비였어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선보다 안 좋을 확률이 저는 제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여전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저것도 그렇게 똑바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구조조정이 안 일어나는데 니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가 뒤에 두 문장입니다. 이해되죠? 그랬더니 그냥 찰리먼건 얘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편이라서 과도하게 축소해서 손해를 보는 회사는 생각나지 않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찬성한 거죠. 그리고 과도한 규모를 늘려서 손해보는 회사만 생각나는데, 그리고 구조조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인기가 있죠. 이것도. 네. 그리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간 회사가 잘못됐다. 이거는 무조건 맞죠. 이 말도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이 성장하는 산업은 그러한 게 필요가 없지요랑 똑같은 말입니다. 지네는 그런 회사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얘가 교과서를 물으니까 우리는 교과서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그런 얘기죠. 투자가 무엇인가요의 질문이 더 교과서에서 해주는 답이라면, 워렌 버핏이랑 찰리 문거가 하는 답은 투자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좀 더 가까워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더 투자를 정의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켈로그처럼 큰 해자가 있어 보이는 기업의 주가가 무너진 이유는, 얼마 전까지 합리적인 사람도 켈로그가 큰 해자가 있다고 결정지을만 하는데 폭락했다 그러죠. 그쵸? 근데 이런 것들 있죠. 캠벨사의,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았다. 이게 PER이 너무 높았냐더니, 그러니까 해자가 있다고 한데 해자 대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좋은 기업이 싸야 되는데, 좋은 기업이 싸야죠. 좋은 기업이 엄청 싸요. 그래서 켈로그는 가격이 너무 높았으니까 좋은 기업이긴 한데 너무 싸진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해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할 때 그냥 또 켈로그가 해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우리가 아는 브랜드는 다 해자가 있다라고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무너지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저 캠벨사의 문제도 되게 그냥 와닿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계속 얘기할 때 인간 삶이랑 관련이 지어지는 게, 스프를 미국인들이 안 먹는다는 거죠. 그게 브랜드가 해자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변했는데. 네, 이런 건 다 통계에 대한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수십 년간 수요 감소가 없었다. 진짜로 얘가 그냥, 저는 워렌 버핏이 이거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고요. 워렌 버핏은 찾아봐서 이 수십 년 전 탄산 그래프가 눈앞에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씨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여전히 사람들이 웰빙이 돼서 막 그냥 맥도날드 막 매출이 줄어들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냥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안 찾아보고 예상하잖아요. 약간 얘는 찾아본다고요. 일단 탄산음료는 없었대요. 30%는 탄산이고 그중 40%가 코카콜라다. 그래서 8분의 1이 코카콜라다. 커피랑 우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탄산음료를 마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고, 그게 소비하는 고객에 대한 이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켈로그와 캠벨사 또는 월마트 같은 해자는 월마트 같은 데에서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월마트가 큐레이션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캠벨사를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터의 5포스 같은 느낌인 건데, 공급자랑 수요자의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플랫폼이나 유통사의 힘이 커지는 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거대 슈퍼마켓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완벽히 똑같은 사례는 미디어 쪽인 거예요. 지금 저게 뉴욕타임즈와 FT의 해자는 페이스북 같은 거대 SNS에 의해서 줄어들었다 라는 말이랑 결국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냥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무형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에 대한 얘기를 이게 아주 그냥 PER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엄청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이러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말 발급 회사가 번 1달러와 인터넷 회사가 번 1달러가 같습니다. 비록 시장은 인터넷 회사의 1달러에 더 열광하지만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익은 완전 똑같아요. 이익은 그러니까 회계상의 이익은 완전 똑같은 이익이고, 굳이 그러니까 잘못된 저게 인터넷 회사라는 만으로 말발굽 회사보다 실제로는 PR을 많이 받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말발굽 삼성 회사와 인터넷 LG 회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산업에 있는 것만으로 봤는데 산업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산업의 성장률과 똑같이 가진 않는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워렌 버핏이 계속 이제 매크로에 대한 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코스피는 성장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돈을 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오르는 데는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오르고 안 오르고는 우리한테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산 그 기업이 오르냐 안 오르냐일 뿐이라고요. 근데 내가 산 그 기업이 코스피랑 같이 움직일지 아닐지는 꼭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 무형가치에 대한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PER이랑 PBR이 있을 때 기억나죠? 이게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예요. 이제 우리 다 알죠? 그냥 재무제표가 있을 때 IS가 있고 DS가 있을 때 1000인데 여기 났고 1000이고 1000이고 2000. 이제 이 숫자로 대충 뭔지 알겠죠? 이게 세일즈, 이게 순이익, 이게 이제 한 줄로 적겠다고 그랬죠? 이제 에셋, 이게 뎃, 이게 이퀴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요거에 대한 가치가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1,500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PER은 얼마? 15. PBR은? 1.5? 네, 1.5죠. 이해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PBR은 항상 1이에요. 1이어야 해요. 그러면 얘가 50%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치를 안 믿거든요. 저 수치를 안 믿는 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얘가 갖고 있는 땅은 땅 가격이 올랐을 수 있고요.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장 같은 거는 쓰레기일 수 있어요. 약간 그냥 지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노래방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공장이 있었는데 그냥 예를 들면 나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 회사를 그냥 인수하려고 한다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공장 땅을 인수해서 내가 그 땅을 쓰려고 한다면
그딴 공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러면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겠죠. 쳐줄 수가 없어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막 이런 것들을 투자를 엄청 많이 하죠. 막 거기 땅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전히 투자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캐시플로우를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캐시플로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PBR 투자는 캐시플로우에 대한 투자가 아니에요. 캐시플로우에 대한 투자면 여전히 사모펀드면 캐시플로우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기업을 해산하거나 매각을 하면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모펀드는 충분히 이런 투자가 되게 합리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 저는 왜 사모펀드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국민정서법 위반이라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익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어떤 회사는 E가 500인데 NI가 100이고 어떤 회사는 E가 2000인데 NI가 100인 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굳이 따지자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100이 낮잖아요. 근데 이게 1000이 아니라 이게 사실상 이건 지우고 이게 2000이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여기에 브랜드 1000이 있어서 이게 사실 3000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형가치 때문에 이익이 잘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이익을 기준으로 얘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오히려 판단하는 게 진짜로 된 자산 가치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기업은 짱짱이라서 이 수치가 브랜드가 훨씬 높은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형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안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